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 단연코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바르셀로나는 48경기에서 145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경기당 3골이 넘어가는 기록이고요. 실제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죠. 특히나 최전방에 있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이 3명의 선수가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기에서 14골과 17개의 도움,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기에서 40골과 3개의 도움,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기에서 28골과 2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3톱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3톱이 개인적인 폼뿐만 아니라 플릭 감독의 전술에서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이 3명의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정말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는 4-2-3-1 형태로 시작을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쿤데와 왼쪽에 있는 발데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요. 일단 발데가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많이 올라가줍니다. 그리고 이때 발데가 올라가면 하피냐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지난 도르트문트전을 기준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페르민 로페스가 오른쪽으로 약간 빠지죠.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는 야말, 왼쪽에는 발데가 위치하면서 중앙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니고 마르티네스와 쿠바르시, 그리고 쿤데 3명의 선수가 3백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쿤데 같은 경우는 3백을 만들다가 야마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쿤데가 3백을 만들면서 풀백의 역할도 어느 정도 병행을 하는 이러한 공격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발데와 야말이 경기장을 넓게 쓸 때 이 가운데 있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르민 로페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용과 페드리가 중원에 있을 때 보통 페드리가 한 칸 올라가서 앞쪽에서 오프 더블 플레이에 참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선수가 공간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플릭 감독의 전술에서 이번 시즌 공격이 정말 잘 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이 2명의 선수가 정말 호흡이 너무 좋아요. 이 두 선수가 사실상 페르민 로페스가 안 나올 때는 투톱처럼 기용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투톱처럼 기용될 때도 하피냐가 내려오면 레반도프스키가 뛰어들어가고, 반대로 레반도프스키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하피냐가 뛰어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정말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인 공격 전형을 구축할 때 오른쪽에 있는 쿤데는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 이 2명의 선수와 함께 3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발데는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때 하피냐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레반도프스키, 페르민 로페스 이 2명의 선수와 함께 3톱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야말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중앙 미드필더 중에 페드리까지 약간 올라가게 되면 앞쪽에 결과적으로 좌우 측면은 발데와 야말, 그리고 중앙에 레반도프스키, 페르민 로페스, 하피냐, 그리고 페드리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오프 더블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오른쪽에 페르민 로페스가 뛰고 있어요. 그리고 발데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일단 발데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약간은 끌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하피냐가 직선적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상대 수비 라인은 하피냐 때문에 살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 있는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레반도프스키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하피냐는 뛰어들어가고 있고, 하피냐가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약간 물러서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있죠. 이때 발데가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를 주고요. 이때 레반도프스키는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하피냐에게 바로 패스를 밀어주면서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각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일단 이 장면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 이 2명의 선수가 정말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잘 맞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가운데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그리고 페드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르민 로페스가 약간 내려와서 미드필더들을 끌어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페르민 로페스가 끌어내니까 페드리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또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레반도프스키에게 붙어있던 수비가 아무래도 페드리 때문에 이 중원에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피냐를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페르민 로페즈, 페드리, 하피냐 이 세 명의 선수가 수비를 순차적으로 끌어내고 결과적으로는 레반도프스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피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페드리에게 미드필더들이 붙어있고 그리고 페르민 로페즈에게 또 한 명의 선수가 붙어있어서 수비를 끌어냈기 때문에 하피냐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바로 패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면서 하피냐를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반도프스키가 뒤로 뜁니다. 그래서 패스가 여기서 하피냐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롱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패스는 쿠바르시라는 패스가 매우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볼 공급이 아주 유연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피냐 때문에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레반도프스키가 뒤로 뛰게 되고요. 이 공간으로 롱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좋은 공간이 발생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 오프더볼 플레이에 칭찬을 받는 선수가 바로 하피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피냐가 이번 시즌에 발롱도르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피냐를 발롱도르 후보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프더볼 플레이예요. 정말 지능적으로 직선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수비가 아까처럼 끌어당겨졌을 때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활발한 활동 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하피냐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활동 반경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중앙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히트맵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피냐가 왼쪽 오른쪽 중앙 이제 모든 포지션에서 잠깐씩이라도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히트맵이 더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피냐 쪽에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비교적 왼쪽 지역에서 이 하피냐의 오프더볼 플레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 쪽부터 시작해서 하피냐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레반도프스키가 끌어당기고 로페스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야말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수비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야말이 아주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피냐가 일단은 측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피냐가 얼마나 좋은 오프더볼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일단 볼을 받자마자 페드리에게 주고 본인은 직선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에 하피냐의 최근에 폼이 좋다 보니까 이 직선적인 움직임도 정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하피냐를 순간적으로 수비가 놓치면서 페드리가 바로 하피냐에게 찔러줍니다. 좋은 일단은 패스를 주고 직접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갔고요. 여기서 하피냐가 달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때 하피냐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가운데에서 레반도프스키와 페르민 로페즈가 있죠. 근데 여기서 페르민 로페즈가 앞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레반도프스키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민 로페즈가 달려가면 수비가 페르민 로페즈를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오니까 이때 레반도프스키는 살짝 뒤에 빠져서 페르민 로페즈가 만들어준 공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피냐가 끌고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겼고 이때 페르민 로페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또다시 한번 더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뒤쪽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하피냐가 컷백을 주고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슈팅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왼쪽 라인에서 하피냐의 기동력으로 수비가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 하피냐 쪽에서 수비가 무너지니까 야말에게 정말 넓은 공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볼을 많이 잡느냐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왼쪽에서 발데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때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페르민 로페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피냐가 또다시 앞쪽으로 정말 과감하게 달려가요. 그러면 하피냐 때문에 뒤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때 레반도프스키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발데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하피냐가 뛰어들어갈 때 하피냐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쏠리는 순간 레반도프스키는 달려가는 걸 멈추고 살짝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발데가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를 주는데 레반도프스키는 볼을 잡자마자 뒤에서 올라오고 있는 페르민 로페즈에게 패스를 넘겨줘요. 그러면 경기장을 이렇게 수직으로 갈랐을 때 한쪽에 수비가 몰려 있으면 야말 쪽에는 공간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페르민 로페즈가 레반도프스키의 패스를 받자마자 바로 야말 쪽으로 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야말이 편안하게 이 넓은 공간에서 본인의 개인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러 가지 온더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말이 여기서는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순간적으로 이번엔 페드리가 측면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르민 로페즈가 가운데에 쏠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냐면 페드리가 볼을 잡았을 때 하피냐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레반도프스키도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하피냐와 자리가 바뀌었는데 레반도프스키도 하피냐처럼 측면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비가 레반도프스키에게 끌려가고 하피냐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뒤쪽에 있었던 페르민 로페즈가 이 움직임을 보면서 앞쪽에서 선수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에게 쏠리니까 본인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가운데로 뛰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나머지 수비도 본인에게 끌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야말이 있는 뒤쪽 공간에 넓은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르민 로페즈가 수비 라인을 보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한 위치 가운데로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에게 수비가 쏠려 있고 여기에 더해서 페르민 로페즈가 또다시 수비를 2명 끌어당기니까 이때 반대편에 있는 야말에게 패스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말이 이 넓은 공간에서 또 볼을 잡은 다음에 드리블 돌파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넓은 공간에서 야말의 드리블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요즘에 없어요. 여기서 돌파를 해서 들어오면서 심지어 플립플랩으로 돌파를 하거든요. 돌파를 들어와서 야말이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하피냐의 기동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피냐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직접 찬스 메이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피냐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왼쪽부터 끌어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야말에게 공간이 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말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넓게 만들어졌을 때 그 순간 야말이 볼을 잡아서 슈팅을 하거나 득점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말이 드리블 돌파에 더해서 패스를 굉장히 잘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말에게 넓은 공간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 넓은 공간을 막기 위해서 수비가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 있었던 로페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가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야말은 이때 반대편을 보면서 패스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이 넓은 공간에서 야말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선수가 바로 뒤에 있는 쿤데라고 할 수 있어요. 쿤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백을 만들다가 야말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갑자기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서 야말이 편안하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혹은 드리블을 할 수 있도록 수비를 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야말이 편안하게 왼발을 쓸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로페즈나 레반도프스키, 하피냐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야말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왼쪽에서 수비가 쏠리니까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 순간 뒤에서 쿤데가 3백을 만들고 있다가 야말에게 패스가 가는 순간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야말이 볼을 잡았는데 이때 쿤데가 어느샌가 들어와서 뛰어가니까 쿤데에게 순간적으로 수비가 시선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 야말을 견제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야말이 반대편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2명의 선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쿤데가 앞쪽에서 수비를 야말에게 붙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야말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하피냐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넘겨주고요. 하피냐가 뛰어들어가서 야말의 패스를 받아주는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뛰어들어가는 쿤데 때문에 수비가 약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야말이 편안하게 가운데로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볼을 편안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하피냐에게 롱킥
그리고 이때 레반도프스키도 반대편으로 또 뛰어 들어가는데 이때 하피냐가 볼을 머리에 맞춰서 레반도프스키에게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냥 야말의 좋은 크로스, 하피냐의 헤더, 레반도프스키의 득점 이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준비된 패턴에서 득점이 나왔다. 아주 잘 준비된 오프 더 볼에서 나왔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공격을 시작할 때 보면 하피냐가 정말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수비를 하다가 바르셀로나가 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걷어냈을 때 앞쪽에 페르민 로페스가 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피냐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거죠. 레반도프스키와 야말이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가 돼 있고 하피냐와 페르민 로페스가 여기서부터 공격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4명의 기동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서 페르민 로페스가 볼을 잡고 페르민 로페스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야말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하피냐, 반대편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말이 볼을 잡게 되는데 야말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끌려 나갈 때 로페스는 야말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가운데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피냐가 요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요. 레반도프스키도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야말이 볼을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피냐가 뛰어들어가니까 수비가 요 가운데 공간을 좁힐 수가 없어요. 하피냐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를 따라가는 순간 페르민 로페스가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아무도 페르민 로페스의 움직임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2명의 수비수는 야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말이 본인의 패스 능력을 살려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아주 치명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요. 페르민 로페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이때 또다시 하피냐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수비가 하피냐를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민 로페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하피냐가 달려가는 걸 보고 있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수비는 하피냐를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페르민 로페스가 너무 편안하게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 레반도프스키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이 선수들 간에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 측면으로 나가면 누군가 가운데로 침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피냐로부터 시작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쌓이고 쌓여서 야말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야말은 볼을 받은 다음에 드리블 돌파나 패스를 통해서 다시금 뛰어들어가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페르민 로페스에게 볼을 공급하고 야말이 이 패스를 공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뛰어들어가는 후방에 있었던 쿤데가 빠르게 올라와서 야말을 도와주고 이러한 전술적인 과정 자체가 지금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고의 공격적인 팀으로 거듭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 보면 이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눈이 즐겁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공격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팀으로 바꿔놓지 않았나 싶네요.